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미국의 대두와 쇠고기, 보잉 항공기 판매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인 커뮤니티 사이에서 단기 임대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명목으로 많게는 수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감염성 홍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하고 고위험군에는 합병증 위험까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가 공항 탑승 게이트에서도 추가 신분 확인 절차를 시행하면서 보안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 도어대시 같은 차량 공유 배달 서비스 계정이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다치셨나요? 리차드 호프만을 만나십시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30년 경력의 멘사 회원 변호사는 사건을 보는 눈부터 다릅니다. 접근의 차이가 가져온 1250만 불이라는 압도적인 결과.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역시 리차드 호프만입니다. 리차드 호프만, 실력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사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어젯밤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 두 정상은 오늘 양자회담과 텐탄공원 방문 등 종일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요. 세계 단판이라 불릴 만남을 베이징에서 이피리 특파원이 미리 살펴봤습니다. 베이징 국제공항에 착륙한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립니다.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이 직접 공항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했고 레드카펫 좌우로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300명가량의 청소년들이 꽃을 흔들며 트럼프 일행을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남을 시작합니다. 군악대의 국가연주와 6회공 3군 의장대의 사열 등 15분의 공식 환영 행사를 마치면 두 정상은 곧바로 양자회담에 들어갑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상회담의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는 대두와 쇠고기, 보잉 항공기 등에 대해 중국의 구매 약속을 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시진핑은 미국의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요구하는 한편 관세와 첨단 기술 통제 완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전망입니다. 이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정상이 만나는 만큼 전쟁 종료를 위한 해법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정상은 오후에 베이징의 명소인 텐탄공원을 방문합니다. 텐탄공원은 명청시대 황제들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풍년을 기원하던 곳으로 9년 전 황제의 공간인 자금성을 방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텐탄공원에서 또 한 번 황제 의전을 받을 전망입니다. 두 정상은 인민대회당에서 국빈 만찬을 하며 첫날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 양자 차담과 업무 오찬까지 공식 일정을 두 차례 더 이어갑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대한 중국의 중재를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큰 합의보다는 이른바 스몰 딜에 집중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이란 문제를 길게 논의할 거라고 예고했지만 중국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We have a lot of things to discuss. I wouldn't say Iran is one of them, to be honest with you, because we have Iran very much under control. 하지만 미국 유력 언론들의 관측은 다릅니다. CNN은 백악관과 정부 주요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재개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중재를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President Trump is expected to push the Chinese president to talk to these Iranian counterparts to reopen the Strait of Hormuz or even strike some sort of peace deal.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제안에 대해 수용 불가라며 군사작전까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파국을 막기 위한 중국의 역할이 주목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의 이란 지원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본다는 트럼프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와 통상 분야에선 실질적 합의가 도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려운 상황이라며 큰 합의보다 작은 합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역시 양국 모두 국내 현안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담 결과물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마침 미국의 4월 도매 물가는 전년과 비교할 때 무려 6% 올랐다는 노동부 통계가 나와 원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미 중국 대사관은 미중 관계에 4가지 레드라인이란 이미지를 SNS에 올렸는데 대만 문제와 민주주의와 인권 등을 지목했습니다. 정상회담 관련이라고 직접 연결하진 않았지만 대만 문제는 절대 거론해선 안 된다고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비밀리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란은 이란 혁명 수비대원을 체포한 쿠웨이트의 보복을 예고해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사자의 포효 작전 기간 중 아랍에미리트를 비밀리에 방문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또 이번 방문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양국 관계에 있어 역사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지난 3월 26일 오만적 경지 아라인에서 만났으며 회담은 수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국장도 군사작전 조율을 위해 최소 2차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네타냐후 총리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뒤늦게 밝힌 것은 이란에게 양국의 안보동맹이 굳건함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강화를 영내 영향력 확대와 미국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2020년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이후 양국은 협력 분야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양국의 밀착 행보는 특히 안보 분야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전쟁 발발 후 이란의 공습에 고전하던 아랍에미리트에 저고도 방공망인 아이언돔을 지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 방공망이 해외에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쿠웨이트가 이란 선박을 불법 공격하고 이란 국민 4명을 구금했다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쿠웨이트는 이달 초 해상 입국을 불법적으로 시도하다 체포된 이들이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임을 자백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미국 유학이나 인턴십을 준비할 때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단기 임대, 이른바 서블렛을 구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데 최근 이를 노린 전문 사기범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증금과 월세 명목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단기 거주를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김 씨.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가 오픈 채팅 링크를 통해 적합한 조건의 집을 렌트해줄 수 있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구글링을 하면 나오는데 이제 쉽게 찾기는 어려운 그런 사진들을 이제 짜깁기를 해서 내부 사진, 외부 사진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요 매물이 있는데 뭐 서블렛 해주겠다, 서블렛 내겠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조건 같은 것도 그냥 조율을 되게 잘해줘요.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자신이 현재 한국에 있다며 보증금을 원화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고 다른 대기자들이 많다며 빠른 입금을 압박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신용을 의심한다며 잔고증명 대신 한 달치 월세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피해자의 신뢰도를 문제 삼는 적반하장식 심리전까지 펼쳤습니다. 그렇게 김 씨가 송금한 금액은 한국 돈 약 800만 원. 하지만 추가 입금 요구가 이어진 뒤 연락이 점차 끊기자 김 씨는 그제야 사기임을 깨달았습니다. 비슷한 수법에 당한 피해자는 또 있었습니다. 여름 인턴십을 위해 집을 구하던 대학생 박 씨 역시 같은 덫에 걸려 500만 원 상당을 잃었습니다. 자기 집이 있고 뭐 이런 동영상 보내주고 이런 조건 맞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자기 집에 들어올 생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와이프를 설득을 해야 되니까
추가로 좀 돈 좀 주면은 그걸 받고 내가 다음날 다시 돌려주겠다. 신분증 사진까지 찍어보내며 신뢰를 가장했지만 돈을 받은 뒤에는 은행 지급정지나 가족상중 등 갖은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연락이 너무 안 오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 구글에 이름도 좀 쳐보고 여러 가지 좀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제 좀 유명한 사람 같아서 이제 알아차게 됐죠. 진짜로 이제 한국인들끼리 말도 잘 통하고 그래도 이제 타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서로 신뢰가 가는 게 있잖아요. 현재까지 A씨한테서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만 최소 20명. 인당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까지 잃었고 파악된 전체 피해 금액은 1억 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더 황당했던 건 법적 대응에 나선 피해자들이 확인한 A씨의 정체였습니다. A씨는 이미 한국에서 다수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비슷한 범행을 이어온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안 멈출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하고 다녀도 계속 자기한테 사기 당해주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에서는 기존 세입자가 일정 기간 집을 다시 빌려주는 이 같은 서블렛 형태의 단기 임대가 흔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유학생이나 출장, 여행객처럼 단기간 거주할 집이 필요한 경우 자주 활용됩니다. 특히 급하게 집을 구해야 하는 경우 언어가 통하고 비교적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한인 커뮤니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점을 노린 사기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런 경우가 렌트가 너무 저렴한다든지 조건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조건이 좋으면 의심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서류를 확인해야 된다. 집주인을 확인해야 된다. 서블렛 자체가 완전한 불법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리스 계약서에는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는 전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단기 거주지 정보가 주로 익명성이 강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데다 실제 계약자가 아닌 세입자가 매물을 내놓게 되면 집주인의 동의 여부나 등기상의 권리관계를 외부인이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피해자 대부분이 타 지역에 거주하거나 입국을 앞두고 있어 집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물리적 한계까지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시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 있으면 누구한테나 부탁을 하면 그 집주인이 주인이 누군지를 우리가 얘는 타이틀 컴퍼니 연락하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리스 계약서를 그 서비스하는 사람한테 달라고 해서 그 사람과 건물 주인이 리스한 계약서를 보면 과연 집주인의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리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집주인이 등록이 제대로 진짜 주인인지 이름이 매치하는지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피해자들은 현재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추가 피해 사례와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A씨는 현재 한국에서 수사를 받는 중에도 해외 한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추가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습 사기 범죄가 온라인 거래의 허점과 미흡한 대응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현행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감염성 홍반, 이른바 뺨이 붉게 변하는 병을 유발하는 파르보바이러스 B19이 캘리포니아 북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스탠퍼드대 기반 하수 감시 시스템 데이터에 따르면 레드우드 시티와 산호세, 세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 일부 지역 등 북가주 여러 도시에서 파르보바이러스 B19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사람 간에 전파되는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바이러스로 감염 시 발열과 근육통 등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며 특히 어린이들은 양볼이 붉게 달아오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파르보바이러스 B19에 대한 백신이나 특별한 치료제는 없는 상태로 보건국은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기본 위생 수칙을 지키고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가 공항 보안 검색 절차를 탑승국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SA는 최근 공식 입장을 통해 기존 보안 검색대를 넘어 공항 내 다른 보안 구역과 탑승 게이트에서도 추가 보안 확인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공항에서는 탑승 직전 승객들에게 신분증과 탑승권을 다시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워싱턴 DC의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내셔널 공항에서 한 승객이 게이트 앞 추가 신분 확인을 받았다고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TSA는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공항에서 시행 중인지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확대될 경우 탑승 절차가 길어지면서 공항 혼잡과 대기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반복되는 가운데 연방 상원 의원들의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은 오늘 정부 셧다운 기간 상원 의원 급여 지급을 보류하는 내용의 결의안 절차 표결을 만장일치인 99대 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향후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의원 급여를 에스크로 계좌에 동결해 정부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을 발의한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 의원은 정부 셧다운이 정치적 협상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동안 의원들만 급여를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상원 내부 규정 변경 성격의 결의안으로 최종 채택될 경우 차기 의회 회기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우버와 리프트, 도어대시 같은 차량 공유 배달 서비스 계정이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 대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공간에서는 우버와 리프트, 도어대시 계정을 몇백 달러에 사고 팔거나 일정 기간 빌려준다는 광고가 버젓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판매자들은 운전면허나 신원 인증 절차를 우회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 공유업체 감독기관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도용된 신분으로 계정을 개설한 사례와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접수된 가운데 실제 앱에 표시된 프로필 사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배달이나 차량 운행을 하는 사례도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부 이용자들은 배달원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는 등 위협적인 상황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 도어대시 측은 계정 공유와 매매는 명백한 정책 위반이라며 실시간 얼굴 인증과 신원 조회, 범죄 경력 확인 등을 통해 보안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경찰이 불법 오토바이와 스쿠터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오늘 뉴욕시 전역에서 압수한 불법 오토바이와 스쿠터 200여 대를 스탠튼 아일랜드에서 폐기 처리했다고 밝혔으며 해당 차량들은 무등록, 무보험, 번호판 위조 그리고 불법 개조 등의 혐의로 압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시카 듀시 뉴욕 경찰국장은 최근 오토바이와 스쿠터가 강도와 총격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며 지난달 브롱크스에서는 오토바이를 탄 용의자들의 총격으로 생후 7개월 된 여아가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약 5,700대의 불법 오토바이와 스쿠터를 압수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오늘 폐기된 불법 오토바이와 스쿠터는 모두 고철로 재활용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산타 클라리타에서 버스와 트럭이 충돌해 승객 등 13명이 다쳤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오전 9시 30분쯤 센터포인트 파크웨이와 골든밸리 로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와 공사용 트럭, 승용차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I just think going down the grade and then he had a full load of gravel in the back of his truck and it was hard to negotiate the stop and then the traffic signal turned yellow and then rather than he believed he couldn't come to a stop. 이 사고로 최소 1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고 당시 차량 일부가 심하게 파손되면서 한 명이 차량 내부에 고립됐지만 무사히 구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때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인근 도로 일부가 통제되면서 운전자들에게 우회가 권고됐으며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태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현대자동차가 LA 국립도서관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아시안 커뮤니티 문화교육 지원에 나섰습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판매 법인은 오늘 LA 국립도서관과 LA 도서관 재단에 총 2만 5천 달러를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Yeah, so today, to celebrate AAPI Heritage Month, Hyundai is proud to donate $25,000
to the LA Public Library and the Library Foundation. Hyundai is a Korean car company, and so we're very proud of our heritage, and so it's very important to invest in children. Our children are our future, and so that's why it's very important that we continue the donation. 이번 기부금은 LA 국립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아태문화유산 관련 문화교육 프로그램과 올해 하반기 예정된 청소년 글쓰기 대회 운영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후원은 개관 100주년을 맞은 LA 중앙도서관의 AAPI 기념행사와 연계돼 진행되며 현대차는 청소년 대상 단편소설 글쓰기 대회도 별도로 후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제재 대상이었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이 루비오 장관의 중국어 이름 표기까지 바꿔가며 사실상 입국길을 열어줬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루비오 장관이 에어포스원에서 입은 옷차림까지 중국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길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동행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과거 미 상원 시절 홍콩과 신장 위구르 문제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가 중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인데요. 당시 제재에는 중국 입국 제한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의 방중 자체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돌연 루비오 장관의 중국어 이름 표기를 기존과 다른 한자로 바꿨는데요. 발음은 같지만 표기를 달리해 과거 제재 대상인 상원 의원 루비오와 현재 국무장관 루비오를 구분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이징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안에서 찍힌 루비오 장관의 복장도 화제가 됐는데요. 루비오 장관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 체포될 당시 입었던 회색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이 옷은 당시 마두로 체포룩이라는 별칭으로 화제가 됐는데 중국 온라인에서는 루비오 장관이 중국 제재를 비웃고 의도적으로 도발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용기 출입구 앞에 서 있던 마크롱 대통령의 얼굴을 브리지트 여사가 두 손으로 밀치는 장면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아내와의 가벼운 장난이었다고 일축했지만 최근 프랑스의 한 연예 매체 기자가 출간한 책에서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다툼의 원인이 이란 출신 여배우인 굴시프테 파라하니와 마크롱 대통령의 관계 때문이라는 건데요. 마크롱 대통령이 파라하니와 수개월간 정신적 유대를 나누며 당신은 정말 아름답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부부 사이 갈등의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브리지트 여사는 저자에게 직접 사실이 아님을 확인해줬고 남편의 휴대전화는 절대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연방상원이 본회의를 열고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워시 후보자는 제롬 파월 현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15일 이후 곧바로 연준 의장직에 취임할 전망인데요. 워시 후보자는 앞서 연준 이사 인준안도 통과한 상태로 이번 의장직 인준까지 마무리되면서 차기 연준 수장으로 공식 확정됐습니다. 워시 후보자는 다음 달 16일 열리는 미국 기준금리 결정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부터 직접 주재하게 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당국이 드론 공격 피해가 상황이 담긴 사진과 영상, 게시글에 대한 통제에 나섰습니다. 모스크바시 대테러위원회는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국방부나 시 당국의 공식 발표 전까지는 언론과 시민, 구조대 등이 테러 공격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드론의 공격을 받은 피해 현장이나 기반시설 피해 상황 등을 담은 사진과 영상도 사실상 당국 허가 없이 공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모스크바 당국은 중요 기반시설 피해 관련 정보까지 모두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에게는 약 10만 원, 공무원은 약 100만 원, 법인에게는 약 400만 원의 벌금도 부과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이처 메릭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 메딕.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삼성전자 노사가 이틀간의 밤샘 협상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노조 측은 파업이 끝날 때까지 회사와의 추가 대화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 과정에서 결렬을 선언한 삼성전자 노조가 추가 대화는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추가적인 회사와 대화는 파업 종료까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사 측은 위법한 쟁의 행위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노조는 법정에서 협박이나 폭행, 점거 없이 적법하게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대화 없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정부가 중재에 나서 노사 양측을 이틀간 밤샘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혔지만 타협은커녕 감정의 골만 깊어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초과이익 성과급의 상한을 유지하는 사측 입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올해 특별성과급은 영업이익의 12%까지 지급하도록 노조 입장을 반영해 비율을 높인 중재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5달의 협상 동안 회사 측 안건은 전혀 진전이 없었고 중재안에는 회사 측 입김이 반영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중노위를 향해선 17시간 넘는 회의 중 16시간이 대기 시간이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엔 조정안은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 조금 퇴보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사 측은 노조가 경직된 제도화만을 시종 고수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쟁의 대열에서 이탈한 동행노조는 노사 모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 처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쟁의를 주도해온 초기업 노조 일부 조합원들도 노조의 의견 수렴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은 공정 특성상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돌아가야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18일 동안 파업만으로도 벌써부터 수십조 원 손실이 예상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은생원판 웨이퍼 위 바둑판처럼 조각조각 낸 칩 하나하나에 회로를 새기고 깎고 씻는 공정이 이어집니다. 웨이퍼가 대형 장비를 옮겨 다니며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공정은 대략 수천 단계. 일반 메모리는 넉 달, HBM 같은 최신 제품은 길게는 반년이 꼬박 걸립니다.
후속 공정이 이어지지 않으면 웨이퍼가 변질되기 때문에 반도체 라인은 1년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만약 라인이 멈추면 공정에 들어가 있던 웨이퍼 수만 장을 폐기해야 합니다. 노조는 전체 직원 13만 명 중 5만 명이 참여해 경기도 기흥과 화성 등 5개 반도체 라인을 멈추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웨이퍼 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웨이퍼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산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파업 18일간 하루 1조 원씩 피해가 쌓이고 공정이 초기화된 점까지 감안하면 30조 원 피해가 생길 거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이보다 더 크게 최대 43조 원 영업이익 손실을 예상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객사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주요 고객사인 애플과 HP 실무자들은 삼성전자에 전화를 걸어 파업이 현실화될지 어떻게 대응할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는 한 발 더 나아가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을 다변화하면서 경쟁 국가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메모리 고객이 대만이나 중국 등 업체들로 떠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협력업체 1,700여 곳도 라인이 멈추면 덩달아 일감이 없어집니다. 삼성전자 사측은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막판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국민의힘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사퇴나 이선 후퇴 요구가 터져나온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최일선에 나섰는데요. 시작부터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중앙선대위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라는 이름을 붙이고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상임선대위원장은 결국 장동혁 대표가 맡았습니다. 뒤통수 사진 논란만 일으킨 미국 출장으로 사퇴 요구가 잇따랐고 중도 확장의 걸림돌이 될 거라는 우려가 높았지만 사실상 장 대표의 원톱 선대위가 꾸려진 겁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정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 민생을 돌보는 일에 우리 당의 힘을 온전히 다 쏟아붓겠습니다. 하지만 선대위는 시작부터 삐걱댔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된 친한계 우재준 의원이 상의 없는 결정이라 반발해 출범식에 불참했고 동의를 구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노력은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원팀이 되려는 태도인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 물망에 올랐던 중진 의원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장 대표를 향해 사실상의 이선 후퇴, 결자 해지를 요구했던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4년 전 출범식 당시 오세훈, 홍준표, 박형준 후보 등이 참석해 각오를 다졌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의 공소 취소 저지 선대위 출범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잔재청산 선대위를 하는 게 낫겠다고 꼬집었고 조국 혁신당은 제1야당이 국민 앞에 천명할 가치와 노선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31년 전 카페 여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이를 말리던 시민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국민의힘이 제기했습니다. 정원호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관련 사건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양천구청장 비서관이던 지난 1995년 10월 카페에서 주인과 언쟁을 벌이다 옆자리에서 말리던 손님과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장의 근거는 같은 달 열린 서울 양천구의회 본회의 속기록. 속기록에는 장행일 당시 양천구 의원이 비서실장과 비서가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 외박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주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좌석 손님이 만류하자 폭행을 가했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정 후보는 폭행과 벌금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툼의 원인이 5.18 민주화운동 인식 차이 때문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김 의원은 이런 해명이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의 추잡한 폭행 전과를 5.18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해 국민을 속여왔던 것입니까? 그러나 정 후보 측은 여 정호번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판결문과 당시 언론 기사를 공개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됐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당시 사건을 다룬 언론들도 5.18 관련자 처벌 문제 또는 정치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법원의 판결문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공세를 믿을 것인가라고 지적하며 김재섭 의원의 일방적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정 후보 측은 매우 악의적이라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재섭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김재섭 의원의 네거티브 공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김 의원은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시절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출장을 갔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며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식사 자리가 많아지는 5월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더 건강하게 즐기려면 무엇보다 소화력이 중요하죠. 첫 번째,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은 소화효소 분비를 활발하게 해 영양소 흡수를 원활하게 돕습니다. 두 번째,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지키고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식사 중에 물을 마시기보단 식사 전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 올 한 해를 버티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2026년 당신의 모든 날이 건강함으로 가득하도록 가족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작은 루틴 우메켄이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5월 13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